안녕하십니까. 독신 임성관입니다. 독서 코칭 사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사례의 주인공은 초등 5학년 여학생입니다. 당시 12세였습니다. 자,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조사 결과, 행동 관찰, MBTI, 자존지능 등등의 순서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사 결과를 먼저 보시게 되면 가장 먼저 면담을 실시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조사 결과지가, 조사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제가 물어가면서 학생의 특성들을 파악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학생은 책을 많이 읽는 편이다라고 응답을 했는데, 특히 지식과 교양,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또는 본인이 궁금한 게 있을 때 책을 찾아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흥미도 높고 습관도 좀 갖추어져 있는 그런 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좋아하는 장르, 분야들은 지식을 얻게 해주는 책, 위인전, 역사, 판타지라고 이야기를 했고, 과거 학교에서 글쓰기로 상을 받은 적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일단 이런 부분만 가지고도 언어 능력이 높지 않을까라고 짐작을 해볼 수도 있겠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읽고 말하고 쓰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다라는 부분도 미리 짐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행동관찰 결과인데, 첫 만남 장면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있는데, 분홍색 가방을 메고 왔습니다. 그런데 가방이 정말 터질 듯이 무엇인가를 많이 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한쪽 지퍼가 벌어져 있는 상태인데도 약간 털털한 성향인지 그냥 그것들을 메고 다녔고, 또한 옆에 의자에 가방을 올려놓을 수도 있는데 그냥 바닥에다가 툭 내려놓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키는 보통 정도, 동학년과 이제 비슷한 정도였고요. 피부가 약간 까무잡잡했고 목소리가 허스키했는데, 말을 할 때 자세히 들어보니 발음이 약간 안으로 말려드는 그런 느낌은 있었습니다. 그 다음 평가를 할 때 제가 지시한 사항들을 잘 듣고 척척척척 해낸 편이다. 그리고 이제 끝낸 다음에는 결과를 궁금해했다 라는 관찰 결과를 적어 놓았습니다. 자, 이어서 MBTI 결과는 ENTP라고 나왔는데, 이 유형들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도 많고 호기심도 많고, 그래서 무엇인가를 자꾸 벌리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수습이 잘 안 되는, 잘 안 하는, 못하는 그런 면이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책을 한 권 읽을 때에도 이거 한 권 열어놓고 그 다음 또 다른 거 열어놓고 이런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어른들은 한 권을 펼쳤으면 이거를 다 읽고 끝낸 다음에 책장에 꽂고 그 다음 거를 이제 꺼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야 주변이 깔끔하고 정리가 되니까. 그런데 이런 유형들은 펼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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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면이 있다라는 부분도 짐작을 할 수가 있겠고요. 외향형이니까 사회과학 분야, 그 다음에 이제 N형이니까 환타지, 공상, 상상 등등 이런 맥락, 그리고 사고형, 마지막으로 P형이니까 역시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부분에서 읽기 자료를 뭘 골라야 될지 라는 것을 연결을 시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자존지능 검사 결과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8가지 분야인데, 쭉 훑어보시게 되면 점수가 높은 것도 있고 상당히 낮은 분야도 있습니다. 음악 분야가 지금 가장 낮은 상태이고, 자연 친화가 그 다음 낮은, 반면 가장 높은 지능은 공간지능임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이어서 신체 운동과 언어 지능이 동점으로 2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언어 지능이 1등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2등을 차지하고 있죠. 따라서 이제 앞서 관찰한 결과들에서 짐작을 했던 내용들이 그렇겠구나 라고 이제 확진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학생은 MBTI가 ENTP로 나왔고 자존지능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 즉
공간 지능이 가장 높고 신체운동 지능과 언어 지능이 공동 2등. 반면 자연 친화와 음악이 가장 낮은 상태이니 종합을 해보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독서에 대한 흥미가 높고 습관도 이미 흥미도 갖춰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언어 지능도 높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함께 읽고 독후 활동을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다라는 측면들을 이미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MBTI 성격 유형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거 이런 것들을 좀 추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워낙 공상적인 거를 좋아하다 보니 그러다 보면 실제적인 것들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또한 이 유형들은 좀 게으른 면이 있어요. 따라서 바로바로 무엇인가를 끝내는 것, 이런 습관을 들이는 것도 상당히 필요한 측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반영을 해서 실제적인 내용, 역동적인 내용 이런 것들을 선정을 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다음에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정리를 해서 능력들을 배양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코칭 계획은 5차시까지만 제시를 해 드릴 텐데 우선 1차 시에서는 관점 넓히기라는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이어서 선정한 그림책은 반이나 차있을까 반밖에 없을까 라고 하는 건데 이 그림책에는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좌우 혹은 상하 서로 다른 관점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활동에서는 비교와 대조 작업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편향되어 있을 수 있는 어떤 측면의 관점을 넓혀주는 게 목표였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차시에는 상상력을 키워주는 작업입니다. 이미 이 학생에게는 이 능력이 충만합니다. 따라서 매우 재미있게 임할 수 있는 목표라고 생각이 드는데 선정한 그림책은 그곳에는 이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그곳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독후 활동으로 과연 그곳은 어디일 것 같으냐, 내가 상상을 해서 그곳을 표현해 봐라 라고 하는 작업을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시간에는 공간 감각을 넓히는 목표를 세웠는데 자, 이 시간을 위해서 선정한 그림책은 꼬마 돼지의 불끄기 대작전 29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인공은 꼬마 돼지인데 이 아이는 불을 끄면 잠이 들 수 없어요.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불을 켜놓고 자야 되는데 문제는 부모님이 계속 그 부분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과학 원리를 바탕으로 내가 침대에 누워서 줄을 하나 당기면 29단계를 거쳐서 결국 불이 꺼지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요. 이 돼지는 그 사이에 잠이 드는 거죠. 그런 구성과 내용의 그림책입니다. 따라서 이 책을 읽고 어떤 상황을 설정한 다음에 학생으로 하여금 거기에 알맞은 적절한 작전들을 한번 구상을 해보자 라고 하는 활동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 4차 시에는 자연 탐구 지능을 높이는 앞서 자동지능 검사 결과 떠올려 보시면 상당히 낮았죠. 음악 지능이 제일 낮았고 그 다음에 저 부분도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그래서 낮은 부분들을 좀 보완해 주기 위한 작업들도 겸했는데 이때에는 이미 높은 지능을 바탕으로 즉 그 지능을 활용해서 낮은 지능들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낮은 것들은 잘 못한다, 따라서 관심이 없다, 안 해왔다 라는 이야기와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것만 수행한다 그래서 그 지능이 높아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높은 것들을 활용해서 그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끌어올리기 위한 작업들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연 탐구 지능 같은 경우에는 나무 하나에 라고 하는 그림책을 골랐습니다. 이 책은 한 그루의 나무, 이 나무가 겪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나무는 이동할 수가 없잖아요. 뿌리를 내리면 거기서 계속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잎이, 꽃이, 열매가 나고 또한 동물들이 찾아왔다가 떠나는 이런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활동은 부가트, 책 만들기를 진행을 했는데 나무책이라고 있거든요. 그 나무책 만들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작업들은 이 학생에게 이미 높은 공간 지능을 활용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5차시로 가게 되면 현실 감각 키우기가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 학생은 N형이었잖아요. 따라서 상상, 공상, 창의 이런 역량은 높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현실 감각은 낮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 부분을 키워주기 위한 작업을 진행을 해보았는데 선정한 그림책은 우체부 슈발이 되겠습니다. 슈발은 실존 인물이었거든요. 네, 프랑스 사람이었는데 그의 직업이 우체부였습니다. 그런데 평생의 숙원이 건축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혼자 힘으로 30년 넘게 하나의 건물을 만드는데 그것이 지금은 프랑스의 문화재가 되어 있다라는 내용이 그림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책을 읽고 나도 어떤 꿈을 갖고 있을 텐데 그 꿈을 차근차근 실현해 나가기 위한 맥락에서의 목록을 만들어 보는 것. 네, 그게 5차시의 내용이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지난 시간에는 3학년 남학생, 이번 시간에는 5학년 여학생에 대한 독서 코칭 사례를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상당히 다른 내용들이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다른 학생이었고 여기서 말하는 다름은 학년, 성별, 독서에 대한 흥미, 능력 등등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각각 알맞은 측면으로의 독서 코칭을 실시하다 보니 당연히 계획과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입니다. 이 코칭은 1대1로 진행이 된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 학생도 차시당 1시간씩 운영이 된 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